있습니다. 뭐 질문 사항 없으세요? 네. 첫날, 둘째 날 하셨던 것 중에도 네, 질문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네, 답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네, 그 잠깐 이제 짬을 내서 그 마지막 시험 문제 네, 말씀드리면 마지막 문제가 결국 영역평가 보고서 샘플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두 개 찾아서 고쳐 쓰시오 요 문제잖아요. 근데 아예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 모레 이제 실습을 아마 하셔보시면 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공공기관의 영역평가 담당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험에서 제시된 영역평가 보고서 샘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영역평가 제대로 했는지 검수를 하려고 했는데 영역평가 기관이 나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수를 하려고 봤더니, 영역평가 보고서를 꼼꼼히 보실 거잖아요. 봤더니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점 몇 점 몇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서술된 내용은 몇 점 몇 점 몇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거나 아니면 몇 점 몇 점 몇에 문제점 우리가 침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게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한 개선 과제가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개선 과제대로 해도 네, 우리가 치매 요인으로 도출된 그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불완전하게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그 잘못됐잖아요. 그죠? 네,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지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한정된 것이고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제 외부 접속할 때는 안전한 접속 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이제 적용하면 될 것인데요. 뭐 개선 과제가 분명히 여기서는 이용자의 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 뭐 안전한 인증 수단 또는 안전 접속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서 침해 요인으로 도출됐는데 뒤쪽에 개선 과제 보고서를 봤더니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보고서 안에서는 요거 이용자의 개인정보다 뭐 공공기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용자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는데 개선 과제에는 안전한 접속 수단, 네, VPN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 과제가 나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이용자의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르면 단정히 안전한 접속 수단이 아니고 인증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인데 개선 과제대로 해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고서 잘못됐네라고 이제 캐치를 하시고 네, 보고서 몇 페이지에 몇 점 몇 개선 과제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쓰시고 뭐가 잘못됐나 하면 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인 경우에는 네,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네, 보고서 개선 과제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옵셔널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개선 과제가 잘못 제시되었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점. 어떻게 고쳐 쓰시면 됩니까? 안전한 인증수단으로 해당되는 보고서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함 하면서 약간 보고서스럽게 내용에, 네, 안전한 인증수단의 유형, 뭐 이런 거 쓰시고, 뭐 조금 더 저잘하려면 당부장으로, 네, 안전한 인증수단에 부과해서 안전한 접속수단 VPN을 함께 적용할 경우에 보안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네, 뭐 할 것을 이제 뭐 검토 네, 뭐 고려, 필요, 뭐 정도 이제 써주시면 이게 하나의 잘 만들어진 보고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핀트를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를 검수하는 입장에서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 안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뭔가 기술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을 잘못 해석해서, 네, 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고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써주시면 만점짜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핀트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핀트를 잡으시고 문제를 풀려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충만하셔야 되거든요. 지식이. 그렇죠. 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네, 이런 조항이 있다를 내가 캐치를 해야 네,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법적으로 네, 개인정보 수집할 때 네, 동의를 안 받고 수집할 수 있는 경우인데 동의를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아, 이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게 잘못됐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 뭐 오타 이런 걸 찾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가 잘못 쓰여진 평가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메인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 앞에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에서는 3차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흐름도가 그려져 있는데, 뒤쪽에 이제 우리가 인정평가 지표 평가할 때는 3자 제공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와 뒷단에 이제 침해 요인 분석 단계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흐름 분석할 때 분명히 3자 제공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는데 뒤쪽 보고서에서는 3자 제공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보고서 쓰였다면 보고서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그냥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지식은, 아, 영역평가 보고서의 흐름은 흐름 분석 단계를 반영해서 침해 요인 분석 단계가 이어지는구나.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앞 단계에서는 이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뒷 단계에서 해당 사항 없음 되었으니까, 이 잘못됐다. 쓰시면 되고요.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어떻게 고쳤을 거냐. 네. 그냥 요거는 소수령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흐름 분석 단계에 3자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건 요건을 갖췄는지를 몇 세 대한 부분에 쭉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령으로 써주시면 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요렇게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소수령 보고서는 주로 검토를 하면 되는 품질 제고 방안 또, 네, 그 품질 제고 방안 있는데요. 네, 소수령 보고서 마지막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품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찾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고서, 어차피 품질 그 뒤에 체크리스트 설명드려 보면은 네, 품질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개인정보, 뭐, 개선 과제는 되게 구체적이고, 우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게 품질 점검 기준에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봤더니, 개선 과제가, 네, 너무 심플하게, 또는, 이걸 가지고 도저히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품질적인 관점에서 이 보고서의 구체성, 개선 과제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이제 이행을 할 때는 네, 즉시 활용 개선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개선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보고서를 쓴다면 어떻게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서 이게 진짜 개선된 보고서를 써주시면 그것도 네, 인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질문이 네, 평가 대상 업무 흐름도 하단에 있는 우려사항은 업무 분석 과정의 자료나 인터뷰 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표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흐름도 작성 이후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 흐름표를 작성하면서 발견된 내용이 있을 경우 추적성 차원에서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보통 흐름 분석 단계는 주로 인터뷰 를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흐름 분석 단계에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흐름 분석을 해요. 그때도 우려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거 할 때 어떻게 전달합니까? 했더니 그때 암호화 해야 되는데 암호화하고 있나요? 하면 이제 암호화 안 하고 그냥 전달합니다라고 하면 요때는 암호화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암호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이제 흐름 분석 단계에서 캐치가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침해 요인 분석 단계로 넘어가서 평가 지표별로 평가할 때 앞에 흐름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거기다 쓰시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흐름 분석 단계에 보고서 쓰실 때는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다시 매칭을 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요 단계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흐름 분석 단계와 치매 요인 분석 단계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네, 흐름 분석 단계에서 치매 요인이 뭐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치매 요인 분석 단계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다시 흐름 분석 단계 보고서에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그때 다시 써주시기도 합니다. 그냥 보고서는 마지막에 쓰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고서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쭉 진행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단에 치매 요인이 10개가 나왔으면 그 치매 요인은 흐름도의 우려사항에 다 매칭이 되도록 예, 작성해 주시라라는 게 저희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우려사항에 도출되었는데, 네. 마지막 그 질문이 우려사항에 적혀 있는데 문제가 도출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려사항을 썼죠. 네, 그 고치라는 거잖아요. 우려사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려사항이라고 쓴 이유가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한 건 아니죠. 그죠? 오픈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려사항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네, 뭐 네트워크상의 스니핑을 통해서 또는 뭐 이러이러한 뭐 비인가자에 의해서 또는 정보유체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치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고쳐야 영향 평가인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뒷단에 우리 평가 지표가 매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핑을 하려고 봤더니 매핑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평가 지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 평가 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라도 예,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고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영향 평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은 저희가 내일인가요? 네, 실습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실 거니까요. 해보시면은, 네, 될 거예요. 네. 네, 오늘 뭐 하루가 되게 길기 때문에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계속 질문을 해 주시면 네,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표 1에 페이지 28페이지 저 질문은 제가 네,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네,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예, 저희가 넘어와서요. 네. 네,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이제 인연평가 기관이죠. 인연평가 기관이 이제 한번 지정이 되고 예,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사후 관리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다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예, 이거 중요하고요. 그 영역평가는 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와 네, 인연평가 수행 단계와 인연평가 이행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잘 예, 이 절차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 기관을 선정합니다. 네, 이게 그냥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2년 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네, 평가 기관이 평가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 평가죠. 네, 이행 단계에서는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 계획이 제대로 반영 이제 조치가 되었는지를 네,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이제 인연평가 수행입니다. 인연평가는 미리 하는 건데요. 계속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5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완료 전에 미리 한다 그랬죠. 근데 고시에서는 설계 완료 전에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장이 이제 구축 운영 변경할 때는 1학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행점검입니다. 이행점검이 개선 계획의 반영 여부이죠.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보통 시작을 하는데요. 개발 단계와 일부 이제 중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설계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라고 나오면 당연히 네, 그것이 다시 설계에 이제 반영이 돼서 그 프로젝트에 네, 반영이 되고 그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에 영향평가 개선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보 시스템 감리 시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리가
착수할 때 하고 중간에 한번 하고 완료할 때 하잖아요. 네, 그 완료하는 시점에 보통 이제 테스트 단계가 될 텐데요. 그 시점에 영양평가의 보고서의 개선법 과제, 개선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감리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영양평가 개선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안정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영양평가 사업을 낼 때 평가기관에서 한번 들어와서 해주세요라고 그 리카이먼트를 보통 같이 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평가 영역 및 평가 분야이고요. 평가 영역은 별표 5에 이제 게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대상 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영역 정보 시스템의 영역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뒤에 이거 멀리 가야 되네. 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평가 지표가 있어요. 평가 지표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 조치, 그다음에 특정 IT 기술 이렇게 5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입니다. 뭐 내부 관리 기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대상 시스템하고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잖아요. 관리 체계. 네, 이게 자주 바뀌지 않겠죠. 네, 그래서 1년 이내에 다른 정보 시스템에서 영향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영역,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크게 바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문제 내기 되게 좋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이 이제 11조에 있는데요. 네, 별표 5에 따라 적합한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제 1년 이내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된 I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대영향 평가 시에 이제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어요. 뭐 DID 같은 걸 쓰고 있어요. 네, 우리 평가 지표에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항목을 만들어서 넣으라는 거죠. 네, 평가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위험이 나온다면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역평가서의 제출입니다. 예, 38조 제2항에 따라 영역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영역평가서 및 그 요약본, 네, 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약본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유평가 전체적인 체계는 공공기관의 장이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파일로 인해서 개인정보 처리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기관은 평가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서, 영역평가서와 요약본을 대상기관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고요. 그 제출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달 안에, 2개월 이내에 그 결과, 영향평가서와 그 요약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출받은 영향평가 보고서에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제출받은 영향평가 요약본을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자신의 홈페이지에 요약본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2항의 이 부분이요. 38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 결과 및 계획을 별지 제13호 소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결과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내용을 보는데 복잡한데요. 이행이죠. 그죠? 우리가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개선 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개선 과제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10개, 20개, 30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시점에 또는 감리를 받을 때 이행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하게 되죠. 네,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하는 시점이 아마도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될 텐데요. 네,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 및 이행 계획이 있겠죠. 그 이행 결과 및 이행 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해라라고 하니까 2달 안에, 그죠? 예,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영양평가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2달 안에 영양평가서와 요약본과 이행 결과 및 계획을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다만 개선 과제가 2달 안에 안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예, 또는 뭐 추가적으로 뭔가 에포트가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차세대를 하는데 차기 고도화 사업 때 반영을 할 거고 중장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 시점에 완료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죠. 그래서 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2달 안에 평가서와 요약본과 개선, 이행 결과 및 개선 계획 을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때 다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남아있는 과제, 아직 미완료된 과제가 있다면 네, 1년 안에 다시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호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평가 수행 안내서를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3년마다 이제 재검토하고 네, 고시 시행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시에 따라서 나온 것이 영역평가 수행 안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달에 네, 개정이 된 버전이 이제 현재 네, 활용이 되고 있는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10조는 영역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1조의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네, 그래서, 네, 그 11조가 사실은 10조와 거의 중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네, 10조든지 11조든지 다 1년 안에 평가를 했다면 이제 안 해도 된다이기 때문에,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네, 1년 안에 다른 사업에서 평가를 했다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1조에 이제 그 1년 안에 요 얘기가 있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새로운 부가적인 뭐 서브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네, 개인정보 흐름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시스템만 분리가 된다거나 하나가 추가되는 정도라면 기존의 시스템이 같이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의 1년 안에 네, 뭐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관리 체계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변경이 없을 수 있잖아요. 새롭게 추가되는 개인정보 항목들이 있지 않다면요. 네, 그렇다면 1년 안에 받은 것을 근거로 안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상 그렇게 1년에 2번 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있을 수는 있다. 네, 같은 시스템이 뭐 2개로 쪼개지거나 약간 예산상의 문제로 네, 같은 시스템인데 조금 이게 같은 시스템이 복제본들이 조금 이렇게 있어서 뭐 일부 영역만 쪼개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양평가 수행 안내서의 목차이고요. 네, 뭐 영양평가 개요가 있고 용어 정의 및 추진 근거, 그다음에 수행 절차가 이제 사전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이행 단계. 아까 고시에 있었죠. 영양평가는 사전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와 이행 단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또 질문이 있었네요. 법정 의무사항의 부분을 위반하여 지적받은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기간 내 완료가 안 될 경우 2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네, 1년 후에 해도 됩니까? 됩니다. 네네. 우리 여기 고시에서는 네,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조치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죠? 네, 다 빨리 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암호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장기 과제로 빼서 네, 1년 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평가기관은 이거 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최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도저히 안 돼요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네, 할 수 없는 거. 그 리스크는 공공기관이 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법적 의무사항인데 우리는 그냥 수용. 네, 이거 안 하고 그냥 갈래. 이거는 안 돼요. 네, 이거는 연료평가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다만 예산상의 문제, 다른 시스템적인 문제, 아주 좀 특별한 문제로 불가피하게 시스템 오픈 전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법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중장기 과제로 빼서 내년까지 할게요.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보고서 제출 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공공기관이 그 리스크를 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역평가 보고서 이제 품질 검증할 때 품질 검증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시험에도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제 진짜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인데, 네, 별도의 이제 보완 통제 없이 무조건 이거 중장기로 뺐을 경우에 이거 잘못됐다라고 논리를 쓰시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왜냐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땡겨라. 이것도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보완 대책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개선 과제를 수립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안내서에 이행 점검을 평가 기관 및 감리 사업자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렸는데, 그럼 감리 평가 기관이 감리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감리 사업자를 별도로 감리 요청할 수도 있는 걸까요? 요거는 저 의미는요. 우리가 공공기관이 그 사업비 얼마, 개발비 얼마 이상은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죠.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네, 그거는 우리 영양평가와 별개죠. 영양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감리는 이제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에 따라서 감리를 하고 있겠죠. 영양평가와 별개로.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조항의 감리는 영양평가 기관이 감리법인이고, 이거와 무관하게 대상 사업이, 공공기관의 대상 사업이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감리를 받는 사업이고, 감리를 하고 있다면, 네, 우리가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네, 이 개선 과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 사업에, 네서 검증하도록 해라.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대상 사업이 그 금액 규모가 작아서 감리를 안 받고 있는 사업이라면 테스트 단계 하라는 거죠. 그때는 직접 해도 되고 영양평가 기관에 의뢰해도 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영양평가 수행 안내서 네, 목차이고요. 네, 뭐 핵심은 이거죠. 영양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 있고요. 뭐 양식이나 FAQ나 이제 보고서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샘플이 들어 있고요. 여기서 네네. 네, 샘플이 들어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인연평가 이제 대상입니다. 앞에 이제 제가 고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사실 뭐 뒤에 설명을 보기 전에
우리가 법 시행령 고시를 한번 꼼꼼히, 네, 그냥 숙, 숙독하듯이, 네, 네, 빨리 읽는 건 아니고요. 네, 꼼꼼히 한 번씩 읽어보면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절차 제도가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네, 법 33조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이제 고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한글이잖아요.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다 다시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그죠? 공공기관은 의무고 공공기관이 아닌 데들은 이제 공고사항입니다. 네, 공고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공공기관의 범위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영역평가에 대해서는 예,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영역평가 의무 대상은 5만, 50만, 100만. 예,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5만, 50만, 100만. 네, 5만 명 민감 고위식별 정보, 50만 명 연계, 100만 명 단독. 네, 그다음 변경 시에 기존의 영역평가를 받았는데 네,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영역평가를 해야 되고 다만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새롭게 이제 고쳐 나가면 이미 개인정보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뭐 이제 회원가를 받겠다 이러면은 0에서 시작하는 거죠. 0. 내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인정보 파일을 처음 만들 때는 정보 주체수가 0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5만, 50만, 100만에 하나도 걸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회원가를 받았더니 갑자기 1년 안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내년에 인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영양평가는 미리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사후에 하는 것은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행 안내서를 보시면 현 시점 기준으로는 영양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1년 정도 이제 가까운 시점 내에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면 예, 미리 수행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반은 아니지만, 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공고가 있습니다. 네, 인연평가 대상은 개인정보 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은 예, 첫날 이제 배우셨듯이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입니다. 네, 개인정보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형태뿐만이 아니고 수기문서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영역평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네, 의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기문서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수기문서를 우리가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전자적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건 전자적인 개인정보 파일이 되니까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신청서 100만 건을 네, 우리가 전자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검색할 수 있게 네, 전자문서 관리, 이미지 관리 시스템, 뭐 증적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이제 해당이 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이 되고 걔가 100만 명이 넘으면 개인정보 영역평가 이제 의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영역평가 대상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정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단독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수집, 이용, 제공, 전송, 파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저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이 DBMS를 둘러싸고 있는 웹, 와스, 뭐 애플리케이션, API 서버, 연계 서버 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영역평가 이제 수행 시기인데요. 아까 이제 고시에서 보여드렸듯이 설계 완료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시스템 구축은 사업 계획을 하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요 단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예,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분석 설계 단계에
영양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평가 기관이 지금 이제 13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유효기간 3년이고요. 개인정보 포털에서 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요런 이제 업체들이 영양평가를 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이제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SK 쉴더스가 있었었는데요. 작년에 아마 SK 쉴더스가 이제 평가기관에서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취소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스스로 물러난 적은 있지만 취소가 된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제 SK 쉴더스가 아마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사유는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했습니다. 네, 빵. 네. 근데 이제 요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 소만사 사이버원 같은 이제 컨설팅 업체가 있고요. 네, 뭐 KCA, 뭐 GTCQ, 휴먼처럼 이제 감리법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유형이 이제 이 시장을 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리법인이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컨설팅 업체가 좀 들어가기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컨설팅 업체들이 이 라이센스는 있지만 실제 인력 평가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감리법인들이 인력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수행 인력, 또 고급 수행 인력 이렇게 나눠진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문제 내기 되게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기술사 또는 기사 1년, 네, 감리 1년, 네, C사 1년, CISSP 1년, CPPG 1년, 그다음에 ISMSP 심사원, 개인정보보호법 32조의 이 제7항에 따른 심사원, 이게 ISMSP 심사원은 1년이 없습니다. 네, 이건 무조건 그냥 됩니다. 고급 수행 인력 있다 그랬죠. 고급 수행 인력은 일반 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후에 5년 이상, 박사학위 3년 이상, 기술사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고급 수행 인력입니다. 근데 고급 수행 인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석 감리원처럼 급여를 더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평가 기관을 지정할 때, 네, 평가 기관 지정하는 평가표에 있는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평가 수행을 할 때는 네, 이 두 가지 자격이 다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 수행 인력 또는 고급 수행 인력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요 교육을 이수하시고 시험을 붙으셔서 평가 인력 인증서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인증서는 유효기간 3년이죠. 3년이고 2년이 경과한 후에 계속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를 갱신해야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수행 체계는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기관, 평가기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합니다. 현재 13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하고요. 평가기관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날로부터 2달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 이제 고려사항인데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네, 3자 제공 여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이를 이제 고려하도록,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도 쪽은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쉽다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시면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흙 넘어가면 이거 나중에 막 여기 막 꼬이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성질, 정보 취수,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 영역 및 평가 분야를 개인정보 영역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별표 5를 따다가 개인정보 영역 평가 수행 안내서에 평가 지표, 예, 체크리스트가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개 분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분야인데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시험 보실 때는 이 평가,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평가 영역이 5개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1번이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이고요. 두 번째가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세 번째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생명주의죠. 수집, 보유, 이용, 제공, 위탁하기. 다음 이제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게 안전 서버 조치와 쭉 매핑이 되겠죠. 그다음에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생체인식 정보, 위치 정보, 가명 정보 처리, 자동화된 결정, 인공지능 여기까지 추가돼서 29개 분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영역이 있다. 요거 되게 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그 개인정보 보호 조직, 계획, 침해 사고 대응, 정부적 권리 보장이라 요거는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개인정보 파일과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그 고시에 따라서 1년 이내에 다른 평가에서 평가를 받았다면 이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따라서 1년 이내 이미 평가를 받았던 항목이 있다면, 변경이 없다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IT 기술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생체인식 정보, 위치 정보, 가명 정보, 뭐 자동 결정, 인공지능 있지만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돼서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 뭐, 그냥 하루가 멀다 않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체크리스트가 뭐 7개인가 10개인가 아마 있을 텐데,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서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하라는 거죠. 대상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아주 특수한 기술을 쓰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이 평가 분야로 커버가 안 되면 추가하라는 거죠.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 안 돼 있으면 그 잘못된 보고서. 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 블록체인이 없잖아요. 평가 분야에. 네. 근데 블록체인의 특수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한 것은 30번 해서 블록체인 이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보고서의 앞에서 막 블록체인 얘기가 막 나오는데 평가 지표에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신기술, 특정 IT 기술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평가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고쳤어야 되냐? 몇 개라도 써주시면 되죠. 네, 이러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다음 등을 고려해서 뭐 이런 항목들을 평가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블록체인이 뭐 컨소시엄 블록체인일 경우에 개인 간의 연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또는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이 뭐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주셔야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물론 그런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평가 절차를 다시 이제 우리 수행 안내서에도 그림이 있는데요. 그냥 요거 보고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평가는 사전 준비 단계, 평가 수행 단계, 이행 단계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것도 고시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이죠.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해년도에 제안 요청서 RFP를 작성하고 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평가 기관은 제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평가 기관을 선정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전 준비입니다. 네, 그리고 분석 설계.
그러니까 설계 완료 전에 네, 인정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인정평가를 하게 되고 인정평가를 하면 그 결과 평가서와 요약본을 작성하게 되죠. 평가기관이 제출합니다. 인정평가 공공기관의 자는 2달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정평가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품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정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이행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이행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행 조치가 반영되었는지를 감리를 받고 있다면 감리 사업자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감리를 안 받고 있다면 테스트 단계에 점검을 하고 그 결과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이행 단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요약본을 공개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제 요약본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출하는 시점에 완료되지 않은 이행 계획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1년 안에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 요 그림이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으면 네, 뭐한 두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인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이에요. 네,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인정평가 절차는 사전 준비 단계, 인정평가 수행 단계, 이행 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 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 기관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13개 기관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 영양평가 기관에서 투입되는 인력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겠죠. 다음 인력평가 수행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에서는 흐름 및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이행 단계에서는 개선 계획이 반영되었는지를 이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약된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정보화 사업 공공기관이 이제 정보화 사업을 하면 사업 계획을 다 전년도에 짜게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이제 공공기관 아마 내년도 예산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시점에 정보화 사업 예산 사업을 보고 인력평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인력평가 필요성은 뭐 5만, 50만, 100만을 기본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하는 정보화 사업이 영양평가 대상이네라고 하면 영양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평가 직전 연도이겠죠.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당해년도가 되면 네, 분석 설계 단계 전에 네,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RFP를 작성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인정평가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13개 기관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정보화 사업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정보화 사업의 설계 완료 전에 영양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영양평가 수행 단계가 되고요. 영양평가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흐름 분석을 하고 침해 요인 분석을 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에 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정보 사업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테스트 시점에 네, 개선 계획 반영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감리를 하고 있으면 감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감리를 안 하고 있으면 대상 기관 또는 이제 인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1년 안에 중장기 과제, 1년 안에 이제 다시 한번 이행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49분인데요. 저희 10분 쉬고 11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1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